20세기 교육계에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상가 존 듀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의 철학이 그냥 오래된 옛날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움과 성장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이 정말 우리를 성장하게 할까요? 즐거웠던 순간은 물론이고 뭐랄까 좀 고통스러웠던 기억까지도요. 존 듀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듀이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교육이 뭔지, 그가 말하는 경험은 또 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이 진짜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이걸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듀이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은 미래를 잘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이 전통적인 관점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교육은 삶 그 자체다. 와, 이 한 문장이 사실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배움이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창고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 숨쉬는 바로 지금 여기의 과정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듀이가 생각한 교육의 진짜 정의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장을 이끄는 경험의 끊임없는 재구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재구성이에요. 그냥 뭔가를 겪고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고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잠깐, 듀이가 계속 말하는 이 경험이라는 거 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다 경험일까요? 듀이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의 철학에서 경험은 훨씬 더 깊고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듀이는 모든 경험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행함, doing, 다른 하나는 수동적인 겪음, undergoing. 쉽게 말해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2가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아하! 하고 연결될 때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진짜 경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호기심에 활활 타는 뜨거운 난로를 손으로 만졌다고 해보죠.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 뜨거워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겠죠. 이게 겪음이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3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 즉 난로를 만진 것과 그 결과인 고통을 머릿속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아, 뜨거운 걸 만지면 이렇게 아프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이 사건은 그냥 아팠던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성적 경험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예시처럼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한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듀이는 어떤 경험은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지만 어떤 경험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왜곡시킨다고 봤어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듀이는 2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연속성과 상호작용의 원리입니다. 연속성은 시간적인 원리예요. 쉽게 말해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나에게, 내일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거죠. 진짜 교육적인 경험은 미래의 더 풍요로운 경험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호작용은 공간적인 원리고요. 경험이라는 게 나 혼자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과 나를 둘러싼 환경,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냥 성장하기만 하면 다 좋은 걸까요? 성장에 혹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듀이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주 날카로운 예시를 하나 듭니다. 바로 점점 더 유능해지는 도둑 이야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도둑이 도둑질 기술을 매일 연마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분명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성장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적, 사회적 인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듀이는 바로 이런 걸 비교육적 경험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성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뒤에가 말하는 진짜 교육적인 경험, 진짜 성장이라는 건요, 한 개인의 어느 한 부분만 발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 정서적인 안정감, 신체적인 건강함까지 이 모든 게 함께 자라나는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경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이론들을 실제 학교나 교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듀이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탐험가와 지도의 비유입니다. 학습자의 교과, 그러니까 학생들의 배움은 탐험가와 같다고 봤어요. 학생 자신의 흥미, 직접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죠.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교육자의 교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서는 아주 잘 만들어진 지도와 같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먼저 탐험을 다 마치고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지식의 결과물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듀이를 오해하곤 합니다. 아, 그럼 듀이는 교과서 같은 지도는 다 버리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탐험만 하라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듀이의 생각은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절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었어요. 듀이가 제시한 해법은 이 둘을 멋지게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학생의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탐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서 그 서툴고 거친 탐험이 점점 더 체계적인 지식의 세계, 즉 지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만의 튼튼한 지도를 완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듀이가 생각한 이상적인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듀이에게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한 개인이 똑똑해지고 성공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개개인이 계속 성장하고 그렇게 멋지게 성장한 개인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 더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즉, 개인의 성장이 곧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이 연결고리가 듀이 철학의 최종 목표였던 셈이죠. 결국 듀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재료로 삼아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것.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은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재구성하시겠습니까? 듀이의 철학은 그냥 낡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 속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듀이. 교육학 공부하면 꼭 나오는 이름인데 좀 어렵게 느껴지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교육 사상가 존 듀이의 핵심 철학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 하나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탐험가와 지도 이야기입니다. 자, 교육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막 부딪히고 놀면서 배우는 생생한 경험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쫙 정리해 놓은 교과서 지식이 먼저일까요? 이거 정말 오래된 딜레마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존 듀이가 딱 등장합니다. 듀이는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대신 지도의 비유라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 둘을 멋지게 연결할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듀이의 이 비유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듀이의 회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교과라고 부르는 걸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요. 뭐랄까 똑같은 풍경을 산 정상에서 보는 거랑 산 중턱에서 보는 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듀이는 지식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학습자의 교과, 또 다른 하나는 교육자의 교과.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갯벌에 가서 직접 조개를 캐면서 배우는 지식이 있겠죠? 반면에 생물학자가 책에다 정리해 놓은 조개의 분류 체계도 있고요. 둘 다 조개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듀이가 말하는 학습자의 교과와 교육자의 차이예요.
자, 먼저 좀 더 흥미진진한 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학습자의 교과입니다. 뒤에는 이걸 말이죠.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 과정 자체라고 봤어요. 학습자의 지식은요, 탐험가가 낯선 숲을 헤매고 다니는 과정 그 자체와 같아요. 커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때 얻는 지식은 막 체계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저쪽 큰 나무 옆으로 가니까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왔지 하는 식으로 내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죠. 뒤에는 이걸 심리적 조직이라고 불렀어요. 지식이 나만의 이야기와 딱 연결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학습자의 교과라는 건요. 첫째, 아이의 지금 경험에서 출발하고요. 둘째, 머릿속에서 생각이 흘러가는 그 과정 그대로를 반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발견의 맥락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지?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 아하의 순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의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교역자의 교과는 뭘까요? 이건 탐험이 다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아주 잘 정리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육자의 교과는요, 수많은 탐험가들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지도 같은 거예요. 아까 갯벌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전문가가 쓴 도감에는 조개의 종류, 사는 곳, 특징 같은 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탐험의 결과물이고 논리적으로 조직된 지식이죠.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만나는 지식들이 대부분 바로 여기에 속하고요. 교과자의 교과는 전문가들이 만들고 굉장히 형식적인 사고방식을 담고 있죠. 여기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하는 과정보다는 이 지식이 왜 맞고 타당한가를 증명하는 정당화가 훨씬 중요해져요.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탐험을 이제 막 시작한 아이들한테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학생에게는 직접 길을 헤매는 탐험 과정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전문가가 완벽하게 그려놓은 지도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기존의 교육은 이 둘을 자꾸만 싸움 붙여왔어요. 하지만 듀이의 천재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듀이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진짜 중요한 건 과정에서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여기서 듀이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연속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인데요. 듀이는 아이의 미성숙한 경험, 즉 탐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 경험이 계속 자라고 발전해서 결국엔 전문가의 성숙한 지식, 즉 지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험하고 지도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길 위에 있는 출발점이랑 도착점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인 거죠. 마치 작은 씨앗처럼요. 교육의 역할은 뭐냐? 바로 이 씨앗에 물을 주고 잘 가꿔서 전문가의 체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도록 돕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점차 논리적인 사고로 발전시키는 과정, 그 자체가 교육인 거죠. 듀이는 이 성장이 그냥 한 번에 뿅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간다고 봤어요. 첫 단계는 블록 쌓기 같은 구체적인 놀이나 일이고요. 다음 단계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블록은 어디서 왔을까 지리? 옛날 사람들은 이걸로 뭘 만들었을까 역사처럼 경험을 세상과 연결하면서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어떤 원리로 쌓아야 탑이 안 무너지지? 과학과 논리 하는 합리적인 사고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듀이가 말하는 진짜 교육이란 이런 거예요. 학생한테 다짜고짜 완성된 지도를 던져주면서 자, 외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직접 탐험을 떠나도록 등을 떠밀어주고 헤맬 때는 지도를 보는 법을 알려주고 마침내 그 지도를 자기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듀이의 이 모든 생각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탐험과를 길러내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받아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듀이 교육 철학이 꿈꾸는 최종 목표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그저 지도를 통째로 암기하라고 다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용감하게 떠날 수 있는 탐험의 기술과 용기를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우리가 재밌게 하던 블록놀이가 나중에 커서 배우는 대학물리학 강의랑 연결될 수 있다고요? 이 단순한 놀이가 어떻게 정교한 과학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여정을 철학자 존 듀이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지식으로 성장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유치원에서 블록 쌌던 그 기억, 그게 어떻게 대학에서 배우는 복잡한 물리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풀어볼 배움의 핵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존 듀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경험의 진보적 조직이라는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듀이의 생각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배움이란 게 수학, 과학, 국어처럼 딱딱 분리된 과목들을 하나씩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다음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대한 성장 여정 그 자체라고 본 겁니다. 진보적 조직.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지식을 머리에 억지로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이의 경험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점차 거대한 지식의 나무로 키워내는 과정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의 손과 발, 그리고 그 호기심이라는 거죠. 자, 이 표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듀이가 제시한 이 3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아이의 작은 경험이 어떻게 거대한 지식 체계로 자라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단계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놀이와 일입니다. 모든 배움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듀이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이 바로 여기,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에서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듀이 철학의 심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배움은 책상 위가 아니라 우리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 아이가 흙의 축축한 감촉을 느끼고 블록의 묵직한 무게를 직접 손으로 재보는 그 생생한 순간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출발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을 통한 학습이 그냥 몸만 쓰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블록으로 탑을 높이 쌓다가 와르르 무너뜨렸다고 해봐요. 그때 아이 머릿속에선 이런 질문이 싹 트는 거예요. 왜 무너졌지? 아까랑 뭐가 달랐던 거지? 바로 이 순간 아이는 물리학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 그러니까 균형과 중력의 원리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상적 사고의 씨앗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경험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단계는 학습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세계에서 고개를 들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2단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세계를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공간적, 사회적인 그림과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매일 먹는 이 빵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온 밀로 만들어졌을까? 우리 할머니는 어떤 시대를 사셨을까? 이런 생각들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리와 역사가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아이가 갖고 놀던 블럭이 이 나무는 어느 나라 숲에서 온 거지? 하고 궁금해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지리의 시작이에요. 또 그 블럭으로 성을 만들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한다면 그게 바로 역사의 첫걸음인 거죠. 이렇게 아이는 나의 놀이를 세계의 이야기와 연결하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겁니다.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정교한 지식으로 다듬어지는 정말 중요한 단계죠. 1단계의 그 구체적인 경험이 2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체계적인 생각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드디어 궁극적인 목표, 바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단계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경험의 구슬들을 하나의 단단한 이론으로 꿰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단계에서 그냥 왜 무너졌지?
라고 궁금해했던 아이가 이제는 이 탑은 무게중심이 높고 밑면이 좁아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라고 과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가 가진 아름다운 건축술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서 다음 아이디어를 받쳐주고 이 생각들이 논리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완결된 이론, 즉 지식의 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듀이가 꿈꿨던 배움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점들을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관통하는 듀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학생의 창문이에요. 그 안에서 배움은 때론 길을 잃기도 하고 막 헤매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는 신나는 탐험과 같죠? 다른 하나는 교사의 창문입니다. 그곳엔 아주 잘 닦인 목적지로 향하는 논리적인 지도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두 세계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듀이는 바로 연속성이라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생의 자유로운 탐험길이 자연스럽게 교사가 가진 그 지도 위에 있는 목적지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예술이자 이 연속성이 가진 힘인 거죠. 그래서 듀이의 교육 철학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교육이란 경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조직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원초적이고 거칠었던 활동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다듬어져서 과학적 사고의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듀이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덧붙입니다. 이 세 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그런 딱딱한 계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을 돕는 유연한 나침판에 가깝다는 거죠. 학습자에 따라서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듀이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의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배움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속에서 새로운 과학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함을 통한 학습.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말이 어쩌면 교육계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말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행함을 통한 학습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거 그냥 뭐 해보면서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죠. 그냥 몸을 움직이거나 손으로 뭔가를 만들기만 하면 다 학습이 된다는 생각. 하지만 이건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재밌는 건 듀이를 지지했던 사람이나 비판했던 사람이나 양쪽 모두 그의 진짜 생각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한쪽에서는 듀이의 사상을 그냥 몸으로 때우는 활동 정도로만 축소시켜버렸고요. 반대쪽에서는 바로 그 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니냐? 지성이 빠졌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사실 양쪽 다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듀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경험이라는 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듀이가 말하는 경험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행함,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겪음, 그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약간은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레시피를 보고 파스타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소스를 만들려고 재료를 볶고 끓이고 이게 바로 행함이에요. 그런데 맛을 딱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짠 거예요. 이게 바로 겪음이죠. 중요한 건 그냥 행동만 한다고 해서 또는 결과만 겪는다고 해서 저절로 배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학습, 듀이가 말한 반성적 경험이라는 건 바로 내가 한 행동, 즉 행함과 그 결과인 겪음을 머릿속에서 연결시킬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아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짜게 됐구나. 다음번에는 절반만 넣어야겠다.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 이게 바로 학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생각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이건 정말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듀이 철학은 절대로 생각 없이 몸만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행함이라고 하면 손으로 뭘 만들거나 실험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듀이가 생각한 행함의 범위는 훨씬 더 넓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활동도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려고 막 머리를 굴리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면 새로운 과학 이론을 세우려고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는 것. 이런 추상적인 정신활동도 명백하게 중요한 행함이라는 거죠. 듀이한테 지성과 경험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우리의 지능이라는 게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과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 그 경험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경험에 써먹는 도구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통해서 계속 단련되고 성장하는 능력 그 자체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조각들을 다 맞춰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듀이가 말한 진짜 행함을 통한 학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듀이가 정의한 경험은요, 그냥 뭔가를 겪었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질적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질적인 재구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식 하나를 새로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나만의 프레임, 나만의 안경이 아예 바뀌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라는 건 먼저 학생 스스로의 흥미와 목적에서 출발해야 하고요. 그리고 환경과 부딪히면서 행하고 그 결과를 겪는 상호작용이 있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결과에 대해 치열하게 생각하고, 즉 성찰하고 그걸 통해 새롭고 더 깊은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순환인 거죠.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이 여러분의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그게 프로젝트든 공부든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이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냥 이걸 하고만 있는 걸까? 아니면 이 경험을 통해 진짜 성장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요. 여러분의 행함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듀이가 말했던 진짜 학습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